제가 지금 우리 학원은 2주째인데 3주째 수업을 하는 학원도 있고 2주째 하는 학원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하면 지금 3주째 학원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거는 지워버릴게요 제가. 이거는 학습 목표 수정 학습 목표 수정입니다. 여기까지 할 것 같아. 글씨도 예쁘게 써야 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알아먹을 수는 있죠? 예, 그래요. 그럼 글씨가 안 되면 말로라도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 13페이지 갑니다. 13페이지 갔더니 영속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부동산의 특성의 체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영속성.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영원하다. 아무리 사용한다 하더라도 마모되지 않는다. 토지를 파내고 포크레인을 파내고 삽으로 파낸다 하더라도 땅만 흙만 없어지는 거지 토지는 그대로 있다. 그게 영속성. 빵은 우유는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부패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토지는 그렇지 않더라. 그게 영속성. 포에버요. 영어로 표현하면 비소멸성. 마모되지 않아요. 비소멸성. 그래. 자, 불개성이라고 돼. 불개성. 영속성이 비소멸성이다, 불개성이다. 그런 것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거는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속성은 토지의 수명에 관한 특성이야. 토지의 수명. 수명. 토지의 수명은 영원하죠. 그걸 영속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토지하고 건물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다 비교라고 쓸까요? 비교. 토지. 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는 수명이 영원해요.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수명이 영원하지 않죠. 건물은 수명이 영원하지 않고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내구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구성. 그러니까 영속성하고 내구성하고 같은 말이라고 해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문제 풀 때는. 여기다가 제가 참고로 우리 재화를 한번 나눠볼게요. 상품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요. 수명으로 보면 한 번 사용하면 수명이 끝나는 재화를 단용재라고 해요. 단용재. 한 번 쓰면 수명이 끝난다. 단용재.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내구재라고 그래요. 내구재.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단용재는 아니죠. 내구재지. 아이스크림은요. 단용재.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재화는 단용재와 내구재를 나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한 번 사용하고 수명이 끝났다. 단용재.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내구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단용재가 아이스크림 우유인데 아이스크림 우유처럼 단용재는 빌려준다는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유 하루 동안만 빌려주세요. 먹고 갖다 드릴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단용재는 빌려준다는 개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은 내구재예요. 토지는 영구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빌려준다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예요. 영속성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영속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 파생 현상을 가봅시다. 첫 번째가요. 빌려준다는 개념이 나타나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그래. 임대차 시장을. 임대차 시장이 빌려준다는 시장이잖아요.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그러니까 토지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매매 시장하고 임대차 시장이 나타나요. 우유는 매매 시장은 있지만 임대차 시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 우유 매매 시장이 어디야? 슈퍼가 우유 매매 시장이야. 슈퍼 가서 사잖아요. 그게 우유 매매 시장이에요. 시장.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그러면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는 것은 부동성 때문입니까? 영속성 때문입니까? 영속성 때문이다. 그게 우리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자, 두 번째.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이 나와. 부동산의 가격도 두 개로 나와요. 하나는 사고 팔았을 때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매매 시장하고 임대차 시장이 있어요. 매매 시장. 그럼 매매 시장에서는 토지를 사고 팔아요. 그럼 어떤 토지를 10억에 사고 팔았다? 그걸 교환의 대가인 가격이라고 그래. 교환의 대가. 교환의 대가. 가격이 있어. 이런 토지가 있어.
이 토지를 또는 이 건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매매했습니다. 10억에 매매했대. 10억. 10억에 매매했습니다. 이 10억을 교환의 대가인 가격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부동산은 영속성, 내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빌려줄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이 있어요. 그럼 임대차 했을 때 그때의 대가도 나와. 그걸 용익의 대가래. 사용수익의 대가. 사용수익의 대가라고 해. 수익의 대가.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임대료. 부동산은 이 임대료도 가격이라고 그래. 부동산학에서는. 그러면 토지가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없으면 임대차 시장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 임대료란 말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격이 두 개란 소리예요. 여기 그냥 가격도 있고 빌려줬을 때의 대가, 임대료도 있고. 그러니까 임대료도 부동산에서는 뭐예요? 가격이야. 여기 사용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그래. 용익. 용익의 대가. 이 토지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만 빌려서 사용수익하겠다. 그 대가로 1억 줬대요. 그 1억이 임대료고, 그 1억도 부동산학에서는 뭐라 한다?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부동산학에서 임대료를 가격이라고 합니까? 영속성 때문에 그런다.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영속성 때문에 파생된 현상 두 개를 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부동산의 가격을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이온화시킨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부동산이 한 번 쓰고 마모돼버리면 앞으로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판다고 생각해봐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봐요.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 안 한다? 하지요. 근데 한 번 쓰고 마모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이 지역이 어떻게 앞으로 이용될 것인가, 변모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생각을 고려라고 그래. 고려. 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내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게. 내가 좋게 생각해 볼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모든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라. 장기적 고려가 나와요. 장기적 고려란 말이 나와요. 고려가 생각입니다. 네 번째, 한 번 쓰고 마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거라고.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요. 관리의 필요성. 다섯 번째, 우리 책에 있는 거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하시라는 소리. 1순환에서는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마모되고 소모되고 다시 만든다는 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 다시 만든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정도까지 합시다. 영속성은.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으로 갑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별성. 모든 토지는 다 다르다. 그걸 개별성이라고 그래. 이질성이라고 그래. 이질성. 그러면 모든 토지가 다 다르면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바꿔 쓴다는 말을 대체한다고 그래. 대체. 바꿔 쓴다를 대체한다고 그래. 그럼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대체성 그래. 비대체성 그렇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개별성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글씨가 비자예요. 비자입니다. 부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 부동성에서. 정신 차립시다. 부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요. 지역. 10번 하십시오. 지금 속으로. 부동성 지역. 계속 그러고 가는 거야. 지하철 타고 집에 갈 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그래도 나는 할 거야. 계속. 부동성 지역 이렇게. 부탁하는데요. 집에 가셔서 이거 오늘 공부한 거 한 번만 봐. 애울라 가지 마. 애울라고 달라들면 학원 오기 싫어져.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한 달, 두 달 흘러가면 개론만 빼고는 다 오고 싶어. 개론만 오기 싫어져.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그래. 개론 선생님이 문제 있구만 그래. 그러니까 개론은 절대 집에 가서 많이 공부하지 말고 이것만 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이것만. 근데 이거 했어.
그런데 가서 했는데 저녁에 잘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것도 상관없어. 기억이 없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하고 나서 내일 정도 좀 심심하면 한 번 더 봐. 그다음 모레도 한 번 더 봐. 뭐 별로 할 거 없으니까. 그래도 기억이 없다. 그러면 내 기억력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 되지. 뭘 다 기억하려고 그래. 이거 암기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암기돼? 저는 매번 이거 하면서도 잊어버린다니까. 제가 가장 그 조금 좀 미안할 때가요. 야간반에게 미안할 때가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 야간에 제가 수업을 하면 이거 똑같게 못해요. 그런데 심화학습에 가면 다 말해줘야 되거든요. 심화학습에서는 주간반에 있었던 말 그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주간반에 1번부터 10번까지 말했는데 야간반은 8번을 잊어버려. 그리고 안 해줘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쭉 읽어보는 거라고. 쭉 읽어보는데 이 내용을 저한테 5번 들어. 5번. 5번 들어요. 그럼 5번 듣고 여러분이 또 5번 하는 거고 또 모의고사 틀려보고 그러면 10몇 번씩 해. 그래도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중개사하고 이제 안 맞는 거야. 그때는. 이런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10몇 번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중개사하고 안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걸 10몇 번 했는데 안 맞는다. 그럼 이것만 틀려. 나머지 거 맞고. 이것만 틀리면 되잖아. 이거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한 문제 내지 2문제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맞추면 되고.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이거 한 번만 보는 거야. 자, 개별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B자입니다. 부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고? 지역이고. 그러면 왜 B자가 가장 중요하냐면 벌써 B자 나왔습니다. B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토지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체 가능한 상품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토지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체 가능한 상품이 된다. 오다 X다. X다. B자를 빼버렸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B자를 빼버려요. 개별성에서는 B자를 빼버린다고. B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비대체적인 상품이 된다. 대체가 곤란한 상품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B자를 빼버리고 대체 가능한 상품이 된다. 이렇게 줘버린다고.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줘버린다고. 오다 X다. X다. 토지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바꿔 쓸 수 없어요. 그걸 비대체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개별성에서 이제 파생되는 현상을 갈 건데요. 바로 자 1월 달에는 좀 깊은 내용 가겠죠. 첫 번째가 일가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법칙이란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가의 법칙이란 것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경제학에서 나오는 일가의 법칙을 설명할 건데요. 그런데 일가의 법칙이 무엇인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일가의 법칙이 무엇인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만 기억하시면 돼. 않는다만. 그런데 일가의 법칙이 무엇인가는 좀 알고 가게요. 근데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가 한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일물이라고. 그 다음에 일가야. 그럼 이걸 직역을 해봐. 직역. 그렇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가격이야. 그게 일가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가 이렇게 있어. 해운대구가 있는데 해운대 토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해운대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마다 다 다르다. 그게 뭐예요? 개별성. 다 다르다. 그게 개별성이라고. 그러면 일가의 법칙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게 다 하나의 물건이야. 하나의 물건. 다 다르니까. 맞잖아요. 그렇지. 하나의 물건이야. 그러면 토지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 다른 물건이고 하나의 물건이고 그러면 토지마다 가격은 달라질 거야. 그러면 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돼. 아니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성립한다고 해야지. 이거 아니고 지금 이거 결론은 이건데 그럼 제가 설명해봐. 일가의 법칙은 한문 그대로 지금 직역을 하자고.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 물건이 하나씩이야. 이렇게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1번부터 9번까지 토지가 다 다른 거야. 그게 개별성이야. 그럼 다 하나의 물건이야. 그러면 가격이 다 달라. 그럼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가격만 있고 다 다르다. 그럼 일가의 법칙 성립, 불성립? 성립 이렇게 해야 돼. 성립. 지금 이해되셨죠? 개별성은
모든 토지가 다르다. 하나의 물건이다. 그러면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하나의 가격만 있다.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 불성립? 성립이야, 성립. 근데 왜 불성립이라고 하는가? 불성립이라고 하는가? 이때 일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랍니다. 의미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가 동일한 물건이야. 동일한 물건. 동일한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가격만 있다.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야.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가격만 있다.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그럼 이거요. 갤럭시 3인가 뭔가 모르지만 전자제품은 모델 넘버가 똑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강주에 있으나 제주도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호주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다 금액이 똑같아요. 그걸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그래. 봐요. 모델 넘버가 똑같다. 그러면 전자제품은 동일한 물건이야.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가격이 하나다.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야. 무슨 말 됐나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시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가격이 하나다.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야. 그런데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동일한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개별성 때문에 일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은.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자, 결론은 나 모르겠다. 네가 하는 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로 끝난다고.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뭐냐가 안 나와요. 일물일가의 법칙을 직역을 하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가격이야. 근데 그 뜻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똑같다. 하나의 가격이다. 이런 소리거든. 근데 부동산은 동일한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없는 거야. 일물이 없는 거라고. 일물이 없는데 어떻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물일가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지 선정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선정의 곤란성이다. 자, 표준지라 하면 어느 지역의 표준적인 토지야. 자, 여기가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에 지금부터 표준적인 토지를 만들어내 봅시다. 표준지를 선정해 봅시다. 표준적인 토지를 표준지라 하는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의 가격을 공시한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요.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그 공시지가가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느 지역의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하고 그 토지를 가격을 평가해서 공시하는데 그걸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한다고.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표준적인 토지, 표준지를 선정해야 돼요. 그런데 토지가 다 달라. 이게 다 달라. 그러면 어디가 표준지인지 표준지 선정이 쉽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 뜻이 이게. 그 다음에 3번. 다 다르면 토지별로 가격 다르고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 달라져요. 그러니까 토지별로 가격,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개별화시켜. 다 다르죠. 개별화. 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구체화시킨다 그래요. 토지로부터 나오는 가격과 수익이 다 개별화, 구체화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B자가 쏟아져 나와요. B자가. 우리 책을 잠깐 봐요. 우리 책을 보면 거기 14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미음 찾으셨습니까? 미음. 상품의 비표준화, 거래의 비공개성, 시장기구의 비조직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B자가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거기서 하나만 합시다. 상품의 비표준화입니다. 매우 빈번하게 출제. 상품의 비표준화. 표준화는 똑같다는 소리지. 표준지하고 표준화하고 같은 말이야. 그래요? 그러면 토지라는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다, 비표준화되어 있다. 비표준화되어 있다. 무슨 특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근데 B자를 또 빼버리거든요. 이렇게 돼요.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다, 규격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O다 X다? X다. 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B자 나온다는 거. B자 나옵니다. B자.
시장의 비조직성.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말도 써요. 거기 시장의 비조직성과 정보의 거래의 비공개성 나오네. 거래의 비공개성, 거래의 비공개성, 정보의 비대칭성까지 하나 써두십시오. 비대칭성.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인접성 나옵니다. 인접성 다른 말로 뭘까? 연결성이야. 연결성. 얘는 별도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얘는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토지가 붙어있다 이 소리거든요. 모든 토지가 연결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못 움직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다는 뜻은 무슨 소리예요? 부동성. 그러니까 이게 부동성 나오면 부동성의 동생이에요. 부동성의 동생. 부동성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성이 포함되는 거라고. 못 움직이니까 붙어있어. 아까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사이가 안 좋았었죠. 1번지 토지는 주택, 2번지 토지는 쓰레기 소각장. 그럼 1번지 토지가 2번지 토지한테 너 꼴배기 싫으니까 나 다른 데로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부동성이야.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질문. 예부 효과는 부동산의 특성 뭐였습니까? 부동성. 부동성이 없으면 뭐? 인접성. 붙어 있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나서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주택, 쓰레기 소각장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지. 이게 지금은 인접성이라고. 그럼 왜 인접해 있니? 부동성 때문에. 그러면 2번지 토지가 1번지 토지 나쁜 영향 줬다. 부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는 무슨 감가? 그렇지. 경제적 감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 부예부 효과 이 말 나오면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이라고.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예부 효과 나오고 부예부 효과 나오고 경제적 감가 나왔습니다. 부동성이 없으면 뭘 찾으면 돼요? 인접성. 인접성이 없으면 뭘 찾으면 돼요? 부동성.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초창기 시험에. 이 예부 효과를 설명하면서 예부 효과하고 관련된 것으로 가장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그랬어요. 그럼 1번 부동성, 개별성 아니죠. 2번 부동성, 인접성. 2번이 답. 결론 이거요. 인접성, 연결성은 부동성 때문에 파생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접해 있니? 꼴보기 싫은데 못 움직이니까 이 소리야. 못 움직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자, 거기 15페이지 보면 인접성, 연결성 나오면서요. 파생 특징에서 기억 봐봐요. 예부효과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것만 크게 써놨습니다. 이 말의 의미. 인접성 나오면 이것밖에 없다는 소리야. 나머지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부터 쭉 있는데요. 하지 않을 겁니다. 용도의 다양성만 체크하고 가는 거야.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에서 5번, 6번 찾아봐요. 6번부터 갑시다. 토지는 찾으셨습니까? 토지는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나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 전환을 통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토지의 경제적 공급성을 우상향한다. 그거 필요 없고 토지의 경제적 공급성 필요 없고 이거 다 설명했죠. 부증성 할 때. 부증성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게 부증성이고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용도의 다양성에서 6번은 그 말이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토지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부족한데 좀 부족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5번 가봐요. 토지 이용 후 전환과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지 이용 후 전환과 이행 이게 뭘까요? 후보지 이행지예요. 후보지 이행지.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 전환, 용도 이행 가능하죠? 그게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병합분할 가능성. 자, 넘어갔더니 16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이런 말 나와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냥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말을 거의 생략하고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에다가 가로 쳐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의 가변성을 다른 말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 한다. 이렇게 하든지 그냥 간단하게 앞에 생략하고 위치의 가변성이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위치의 가변성은 상대적 위치를 말했어요? 절대적 위치를 말했어요? 상대적 위치를 말했잖아요. 상대적 위치.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있는 부동산의 본질, 이거는 이 순환을 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22페이지에 부동산 수요 공급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재밌어, 이제. 여기서부터 드디어 재밌어지는 겁니다. 자,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별것도 없어. 어려운데 별것도 없습니다. 왜? 나하고 하니까. 제가 하라는 거 하시면 돼. 이제 우리 수요 공급 이론 가는데요. 우리는 부동산 수요 공급을 배워요. 그런데 부동산 수요 공급은 수요 공급에서 파생이 나온 겁니다. 제가 말하는 수요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동산 수요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냥 수요가 나와요. 그냥 수요만 배우면 돼. 지금부터는 우리는 경제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경제학 공부. 그래서 첫 번째 수요의 개념이 나와. 수요 관련된 개념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매년 시험에 나와. 물론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요가 뭔가 시험에 나와. 그럼 수요 배우면 공급도 그대로 배우는 거야. 그럼 패턴은 똑같아요. 수요에서 개념 나오면 공급도 개념 나오고 똑같게 해요. 이게 수요만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공급은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수요의 개념을 쓰기 전에요. 수요자하고 공급자라는 소리예요. 수요자 마음, 수요, 공급자 마음, 공급이래요.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면,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면 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면 둘이 협상을 통해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결정돼요. 가격이. 그래서 그 가격으로 해서 사고 팔아요. 그게 수요 공급이야. 그러니까 시장이야, 시장. 그러니까 수요 공급 나오면 그냥 시장이야. 얘가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입니다. 시장이란 말 나왔다. 그러면 수요 공급이야. 수요 공급. 수요자 있고 공급자 있어요. 그럼 여기 수요자가 있고 여기가 공급자가 있어요. 둘이 만나요.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 만났습니다. 그러면 가격 결정. 가격이 결정돼요.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가격으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래. 자원 배분 이렇게 해요. 선생님 자원이 뭔데 지하자원 그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다 자원이야.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다 자원이야. 무슨 자원이라고 그래요? 인적 자원이라고 그래요. 인적 자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주택시장이라고 봐요. 주택시장이면 주택의 수요자하고 주택의 공급자가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주택 가격이 결정돼. 그 주택 가격에서 주택이라는 자원을 배분해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살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살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게 자원 배분한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시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공부할 거라고. 이거. 그러면 결론.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서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서 무엇을 결정해요? 가격 결정해요.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는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수요도 아니고 공급도 아니에요. 수요의 역할은 공급하고 만나서 가격 결정하는 거야. 수요의 역할은 공급하고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공급의 역할은 수요하고 만나서 가격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면 수요가 공급을 만났는데 가격 결정 못한다. 그것은 수요가 아니야. 공급이 수요를 만났는데 가격 결정 못한다. 그것은 공급이 아니라고. 또 하나 이미 가격이 결정돼 버렸다. 그러면 수요도 아니고 공급도 아니야.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서 뭘 결정해야 된다고? 가격 결정해야 한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만 수요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만 공급이야. 그럼 가격을 결정됐다는 이미 가격이 결정돼 버렸다.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수요 공급이 아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일단. 이게 지금부터 이제 수요의 개념을 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은 수요는 물건을 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수요는 물건을 샀다가 아닙니다. 물건을 샀다는 소리는 이미 가격이 결정됐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와 공급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돼. 그럼 물건을 사버렸다는 소리는 이미 가격이 결정됐다는 소리거든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여기서 수요는 우리가 막연하게 밖에서 생각하는 물건을 샀다가 아니에요. 샀다가 아니고 수요를 경제학에서 말하는 개념 그대로 쓰면 이렇게 나와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 동안 어떤 제한화 용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이 소리야. 사고자 하는 욕구. 이걸 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급으로 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공급이라 오면 개념, 공급의 개념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공급자니까 팔고자 하는 욕구, 이게 수요야. 그러면 팔고자 하는 욕구하고 수요, 사고자 하는 욕구가 만나야만이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고. 이미 사버렸다, 이미 팔았다, 가격이 결정돼 버렸잖아요. 그것은 수요다, 공급이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의미 전달됐죠?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수요는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안 샀다는 소리예요. 안 샀다. 근데 우리가 밖에서 수요 그러면 물건 산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학문에서는 그게 수요가 아니야. 사고 싶어하는 욕구. 안 샀다. 그게 수요야. 그럼 공급은 팔고자 하는 욕구. 팔고 싶어하는 욕구.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몇 자 안 되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숨어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하고 정리합시다. 여기 숨어 있는 내용.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숨어 있어요, 이게. 자, 이 수요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요. 유리한 개념입니다. 그래요. 어이구, 힘들다. 그래요. 영어로는 플로우 개념이다. 이렇게. 유리한 개념입니다. 차차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차차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유리한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나와요. 경제학에서는 소득이란 말도 나오고, 가격이란 말도 나오고, 임대료란 말도 나오고, 이자라는 말도 나오고, 국민 총생산, 엄청나게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말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일정 기간, 이 기간을 말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유리한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해볼게요.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일정 기간을 말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학자들은 유리한 개념이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유리한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의미를 전달되는 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너는 사과 수량이 몇 개냐 그랬어요. 너는 사과 수량이 몇 개냐 그랬더니 사과 수량 100개 그래요. 100개. 그러면 사과 수량이 많아요, 적어요? 몰라요. 왜 몰라요? 오케이. 기간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너는 사과 수량이 몇 개냐 했을 때 나는 사과 수량이 일주일에 100개야. 그래요. 일주일에 100개면 그러면 하루에 10몇 개씩 먹는 거야. 사과만 먹고 사는 거야. 그럼 수량이 많은 거죠. 그래요? 그럼 일주일이면 사과 수량이 많은 거야. 그런데요. 너 사과 수량이 몇 개야? 100년에 100개야. 그럼 1년에 1개야. 이렇게 수요의 개념은 수요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돼요. 그런 것을 경제학에서는 유리한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 말이 성립한 거 봐봐요. 너 지금 사과 수량이 몇 개냐?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말 됩니까? 일단 경제학적으로는. 그래서 수요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돼.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유리한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유리한 개념의 반대가 있어. 반대. 그걸 저량 개념이라고 해요. 저량 개념. 이거를 영어로 스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스탁 개념이다. 자, 그러면 수요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했습니다. 뭐랬냐면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유리한 개념입니까? 저량 개념입니까? 유리한 개념이에요. 유리한 개념. 유리한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수요는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안 샀어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걸 사전적이라고 그래. 야, 사전에 좀 통보해달라 이렇게 전해.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통보해달라. 그래서 사전이라고 그래. 사전적 개념이야. 사전적 개념. 수요는 아직 안 샀어요. 사고 싶어 하는 거야. 의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의도된 거래. 의도된. 다른 말로 계획된 거래. 그러니까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고 계획된 개념이에요. 된 개념이다. 그러면 이게 반대가 나와. 사전적 개념의 반대가 사후적 개념이야. 뭐뭐 해버린 거 그래요. 사후적 또는 실현된 그래. 이미 해버린 거. 실현된 개념. 그러면 수요는 실현된 개념, 사후적 개념입니까? 사전적 개념이요? 사전적 개념. 아직 안 샀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실현된 개념. 실현된 개념이 실제로 구입한 거야. 실제 구입량이라고. 실제 구입량. 이번 달에 11월 달에 사과를 10개를 사고 싶었어요. 11월 달에 사과를 10개를 사고 싶었어요.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그게 수요량이야. 그게 수요량인데 10개를 사고 싶었는데 10개를 살 수도 있고 5개를 살 수도 있고 15개를 살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과를 꼭 10개를 사고 싶었는데 꼭 10개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10개를 사고 싶었다. 그게 수요량이야. 근데 시장에 가서는 10개를 살 수도 있고 5개를 살 수도 있어요. 그 10개, 5개 실제로 산 게 뭐예요? 실제 구입량이라고 그래. 그러면 수요의 개념은 사전적 개념이에요. 실제 구입량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수요량이 10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수요량이 10개. 이 수요량이 10개는 실제로 구입한 겁니까? 사고 싶어하는 수량입니까? 사고 싶어하는 수량이야. 근데 실제 구입량은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네. 수요량은 실제 구입량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맞죠? 그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수요량은 반드시 실제 구입량하고 일치한다? O다 X다? X다. 나는 10개를 사고 싶은데 15개 살 수도 있고 20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5개밖에 안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이게 수요인가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수요인가? 나는 부산에 있는 특히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다 사버리고 싶어 내가. 해운대 아파트를 다 사서 여러분이 좀 나눠주고 싶어요. 서울에 음마 아파트 사주라고? 서울에 음마 아파트? 서울에 음마 아파트는 뭐든 간에 여러분 제가 아파트를 다 사서 여러분이 하나씩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 달에 11월 달에 일정 기간이죠. 서울에 있는 음마 아파트를 전부를 구입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수요일까요? 아닐까요? 뭐 수요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저는 수요가 아니에요? 수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번 달에 음마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요.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하고 싶어요. 제가 음마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음마 아파트 전부를 다 구입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느낌상 그거는 수요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 돈이 있어야만이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이해됐죠?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와 공급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면 수요도 아니고 공급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막연히 사고 싶은 마음만 있지 돈이 없어요. 그럼 공급 만나서 가격이 결정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음마 아파트를 다 사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음마 아파트. 그러면 음마 아파트 공급자를 만나러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뚱구름 잡는 식으로 마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요가 아니에요. 공급자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 거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하나는 살 의사가 있어야 돼. 살 의사. 사고 싶은 마음. 그것을 욕망이라고 그래. 플러스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 지불 능력,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매력이라고 그래. 구매력. 지불 능력을 다른 말로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매력을 글씨 한 글씨로 표현해 보십시오. 한 글씨로, 한 글자로. 돈. 내가 음마 아파트를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수요야. 그래야만이 공급자가 만나서 말이 되고 그래야만이 가격이 결정되고. 어느 스텝? 인상 안 좋아집니다. 아까 낮이 할 때는 좋았어. 근데 지금은 점점 안 좋아져. 이걸 지불 능력을 다른 말로 경제적 능력이라고 그래요. 경제적 능력.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동시에 충족되는 수요가 있어요. 그걸 유효 수요라고 그래요. 유효 수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나 영역을 구입하자는 욕구인데 이걸 해설을 해내면 수요의 개념은 유리한 개념이다 이 소리예요. 유리한 개념이다. 그 다음에요. 사전적 개념이다. 아직 안 샀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막연히 사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수요가 아니라 막연히 사고 싶은 마음, 살 의사 플러스 지불 능력, 경제적 능력 갖춰야 되고 그 경제적 능력까지 갖춘 것을 유효 수요라고 하고 다시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그것을 유효 수요라고 하고 이 유효 수요만을 뭐라고 하고 수요라고 하고 이 유효 수요만을 수요라고. 좀 어렵죠 말이. 그래요? 근데 앞에다가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인데 여기서는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야 옳은 말이에요.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도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무조건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춰야 돼요. 두 개를 모두 다 갖췄을 때 그때 수요를 유효수라고 하고 이 유효수요만을 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험 지문에 22회 때 21회 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수요란 살 의사와 경제적 능력을 갖춘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미가 있습니까? 오라고 뭐가 고민스러워 그냥 오해해 그냥 오해하시라고요. 유효 수요만을 수요라고 한다고. 유효 수요만을 수요라고 한다. 무슨 말 했죠? 근데 그 유효 수요는 뭐냐?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수요입니까? 이거는 수요인가 봐봐요. 자, 내가 살 의사는 있어요. 살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돈이 없어요. 지불 능력이 없어. 이건 수요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두 개를 갖춘 수요만 유효수요고 그 유효수요만을 수요라고 하고 그런데 얘를 뒤에다가 수요란 말을 붙여줘요. 뒤에다가. 수요는 아니야. 이 유효수요만 수요야. 근데 이 뒤에다가 수요란 말을 붙인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음마 아파트를 줄 마음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돈이 다 될 것 같아요. 돈이. 그러니까 이 지불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정도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럼 내년 정도 되면 지불 능력이 갖춰져요. 그럼 저는 이 유효수요가 내년이면 되는 거야. 지금은 유효수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보다 예비적 수요라고 그래. 예비적 수요. 예비적 수요라고 한다. 다른 말로 잠재적 수요야. 자, 질문. 나를 슬프게 하지 말아요. 성기를 할 수도 있어. 나를 성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슬프게 하지 마라.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예비적 수요도 수요이다. 왜 대답 못한대?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예비적 수요도 수요이다. X. 유효 수요만을 수요라고 한다고. 그럼 이 예비적 수요는 왜 수요가 안 되냐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공급자 만나서 할 말이 없어. 너 왔니? 공급자가 너 왜 왔니? 그냥 그래요. 그냥 왔어 그러지. 돈도 없는 놈이.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살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수요는 예비적 수요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얘는 수요도 아니다. 아니다. 여기 유효 수요만을 수요라고 한다.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할만하십니까? 그래요. 여기서 좀 더 이제 파생돼 나와요. 이제 점점 심학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심학습으로.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요를 정리했습니다. 수요는 개념 됐고 이걸 개념을 설명을 하면 유리한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유효 수요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 좀 띄어놨어요. 제가. 띄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부동산 수요를 공부하는 겁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를 공부해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를 공부해요. 부동산 수요가 아니라고. 여기다 제가 부동산 수요를 쓰면 부동산 수요야. 근데 그냥 수요라고 썼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를 하고 있다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하고 부동산에서 말하는 수요가 딱 하나가 틀려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는 유리한 개념의 수요야. 그런데요. 자, 우리 부동산 공급을 와봐요. 부동산 공급을 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부동산이 갖는 내구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건물의 내구성. 건물의 내구성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 건물이 보이는 거야. 건물을 한 번 쓰고 마모돼 버린다면 건물이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건물이. 자, 다시요.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얘를 하루 사용하고 건물이 다 없어진대. 소멸해 버린대. 한 번 사용하고 소멸한대. 그러면 단용제야. 근데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 내구재라고 했어. 내구재.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건물들은 쟤는 30년 전에 지어졌고 얘는 1년 전에 지어졌고 얘는 6개월 전에 지어졌고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밖에 있는 건물들이 공급됐어요? 안 됐어요? 공급되어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공급으로 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절약 개념은 무슨 소리냐면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라고. 얘는 일정 시점. 일정 시점이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절약은 일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이런 소리야.
일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얘는요, 일정 기간이라는 소리야. 일정 기간.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면 여러분들은 유량인가 저량인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있는 주택의 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존재하는 주택의 수, 그러면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 올 1년 동안, 2014년 1년 동안 부산에서 공급된 주택의 수, 유량. 그러면 부동산 공급은 유량도 있고 저량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다시요. 일반 자를 대상으로 하면 수요는 유량 개념이에요. 근데 부동산으로 오면 수요 공급 모두 다 일정 시점에서 수요된 것, 공급된 것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 공급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몰라.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알든 모든 나는 몰라 이제 나 다 설명 다 됐어. 그러면 일반 자를 대상으로 하면 수요는 유량 개념인데 부동산으로 오면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이 갖는 내구성 때문에 이 내구성 때문에 수요 공급이 이렇게 나눠져요.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의 수요 공급으로 나누어져요. 그럼 부동산은 유량의 수요 공급, 저량의 수요 공급이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 유량, 저량 이게 일반자하고 차이점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은 올해 빼고 작년부터 해서 역순으로 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올해는 빠졌죠. 올해까지 나왔으면 9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게 유량, 저량이었을 건데 근데 올해는 유량과 저량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작년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게 유량과 저량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유량과 저량이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역시 올해는 빠졌지만 내년에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거.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의 개념이에요. 일정 시점의 개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지금 공급되어 있는 주택의 량, 지금 뭐예요? 저량. 11월 한 달 동안 11월 한 달 동안 공급된 양, 유량.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해봐요. 확장하면 이거요. 자, 어떤 말이 의미가 전달되는가 봐봐요. 1번과 2번 중에서. 야, 너 1년 동안 소득이 얼마냐? 1번. 그 다음에 2번. 너 지금 소득이 얼마냐? 2번.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의미가 전달돼요? 너 지금 소득이 얼마냐? 그럼 지금은 막 흘러가 버려요. 그래, 너 지금 소득이면 지금 지 할 때 소득하고 금 할 때 소득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1번 너 한 달 동안 소득이 얼마냐? 이게 맞아요? 너 지금 소득이 얼마냐? 맞아요. 한 달 동안 소득이 얼마냐? 그게 맞아요. 그러면 소득이라는 개념은 유량 개념일까? 저량 개념일까? 유량 개념. 그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소득은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 그러면 지금 아파트 생산량이란 말이 맞아요? 한 달 동안 생산량이 말이 맞아요? 한 달 동안. 그러면 생산량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그게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자, 우리 부산의 인구. 자, 제가 지금 기간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좀 더 발전해 보게. 우리 부산의 인구, 유량일까, 저량일까? 저량이에요, 저량. 지금 인구 이런 개념이에요. 한 달 동안 인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인구. 이게 저량이야, 저량. 그러니까 인구를 3번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 인구를 주면서 3번 물어본다고. 이게 유량인가 저량인가 3번 물어봐. 인구. 한 번은 그냥 인구를 줬어요. 한 번은 도시 인구를 줬어요. 또 한 번은 또 인구를 줬어요. 인구? 그러면 인구란 말 나오면 유량인가 저량인가? 저량.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거야, 그게. 자, 다시 정리합시다.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 이게 수요다.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그걸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래. 실제로 구입한 양하고는 달라. 그 다음에 수요의 개념은 경제학에서는 유량 개념이야. 근데 부동산을 오면 유량과 저량이 두 개씩 동시에 존재하고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게 우리의 시험 문제고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것,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것. 그 다음에 수요는 반드시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수요, 유효 수요만을 수요라고 하고
살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수요를 예비적 수요라고 하는데 얘는 수요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공급을 해볼게요. 공급으로 오면 공급이라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팔고자 하는 욕구. 공급도 유량 개념이에요. 근데 부동산으로 오면 유량과 재량이 모두 다 나타난다. 근데 부동산 공급은 아직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 그럼 실제로 판 것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할 수도 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별것 없어요.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요. 자, 공급으로 옵니다. 공급은 팔고 싶어하는 욕구만 있다고 해서 공급이 아니에요. 현대자동차가 한 달 동안에 에쿠스 승용차를 1억 5천만 대를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유효한 공급이 되려면 1억 5천만 대를 이미 만들어 놨든지 아니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만들지는 못하고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팔고만 싶다? 그러면 그거는 공급이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공급이 되려면 팔 의사와 생산 능력을 갖춘 유효한 공급만을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은 뭐야? 개념은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우리 책을 잠깐 보면 22페이지 갑니다. 22페이지에 수요의 의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수요량이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유량 개념이지만 부동산의 경우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재량의 개념도 수요량을 분석한다. 그래서 유량하고 재량 나왔죠. 유량, 거기 박스 안에 1번. 유량의 개념, 흐름의 개념으로서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저량의 개념으로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놨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수요와 수요량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의미는 사전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시장 수요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됐어요. 그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수요의 개념까지 끝났습니다. 공급의 개념도 덩달아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초 입문 과정이지만 저는 여러분 다 거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량하고 저량을 제가 지금 몇 가지 써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유량과 저량. 그게 시험 문제였으니까 여기다가 유량과 저량을 제가 몇 개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번 순환에서는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순환에서는 좀 더 살을 붙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유량과 저량으로 갈게요. 영어로 플로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저량입니다. 스탁 개념입니다. 자,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에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하루 동안, 1시간 동안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저량은 일정 시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량은 이런 말 나오죠. 저량은 현재 이렇게 나와요. 현재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왜 1월 1일 날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12월 31일 날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러면 현재 지금 시점이라는 소리고 1월 1일 날 1월 1일이라는 시점이고 12월 31일 날 12월 31일이라는 시점이에요. 이 되셨죠? 이런 말이 나오면 저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소득. 그럼 소득은 1년 동안의 소득을 뭐라고 그래요? 연봉. 한 달 동안의 소득은 월급.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관리자의 월급여. 부동산 관리자의 월급여를 유량인가 저량인가 물어봤어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잖아요. 월급여 한 달 동안 소득이란 소리예요. 시급 1시간 동안. 우리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 시급이 얼마냐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주급은 일주일 동안 유량 저량. 주급은 그러면 일주일이라고 하지 말고 유량 저량을 대답해 줘야지 여러분들. 일당은 그렇지. 일당은 유량. 하루 동안이니까. 너 일당 얼마냐? 일당 3만 원. 일당 잡부구나. 일당 잡부. 그렇지. 자, 소득이란 개념. 그 다음에 수입. 소득이나 수입이랑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익. 당기순이익. 이자 수입. 이자 비용.
자, 그럼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소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득만. 선생님,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 또 있어. 생산이란 말, 신규라는 말, 그 다음에 거래라는 말, 변동이란 말 등등등 할게요. 이것 들어가면 다 뭐예요? 유리한 개념이에요. 소득, 신규, 생산, 신규, 거래, 변동. 또 이게 유량입니다. 반면에 저량으로 갑니다. 다음. 이것만 하고 끝낼 테니까요. 네. 눈 뜨고 자지 마시고. 눈 뜨고 자는 사람 다 보여. 눈 뜨고 자. 그냥 눈 감고 자. 눈 감고 자도 수업 안 듣고, 눈 뜨고 자도 수업 안 듣고. 눈 뜨고 자려고 왜 고생을 해? 그 고생을. 얘가 좋아서 그냥 눈 감고 자고 시작하냐. 자, 그러면 저량에 해당되는 거, 가격, 가치, 뭐 순자산 가치, 시장 가치, 투자 가치. 여러분들 가격 나오고 가치 나왔습니다. 뒤에 순자산 가치, 시장 가치, 투자 가치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가치로 끝나면 다 뭐예요? 저량이에요. 가치로 끝나면 기억할 필요 없어요. 뒤에는. 그러니까 가격, 가치, 재산. 너 한 달 동안 재산이 얼마냐? 너 한 달 동안 재산이 얼마냐? 이게 맞습니까? 너 지금 재산이 얼마냐? 지금 재산이 얼마냐? 너 지금 용돈 얼마냐? 아니면 한 달 동안 용돈 얼마냐? 한 달 동안 용돈 얼마냐? 그게 적지 않았잖아요. 그럼 용돈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어? 재산, 자산, 자본, 부채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요. 중고, 기존, 재고, 재고는 기초재고, 기말재고, 다 재고는 절약. 그 다음에 인구, 절약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절약에 기억할 거 여러분들 가격, 가치, 재산, 그 다음에 중고, 재고, 인구,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주시면 돼요. 가격, 유량, 저량을 말하시라고. 가격, 저량, 가치, 가격 변동, 가격 변동, 유량. 인구, 도시 인구, 해운대 인구, 인구 더 물으면 성질하죠, 이제. 인구 변동, 유량. 재산, 재산 변동, 유량. 아파트 수, 저량. 지금 아파트 수 이런 거예요. 주택 수, 세대 수, 이런 게 저량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수의 변동, 유량. 거래량, 유량. 자, 그러면 아파트 신규 공급량, 유량. 신규. 아파트 신규 공급량, 유량. 아파트 신규 생산량, 유량. 생산. 국민 총 생산, 생산. 국내 총 생산, 유량. 국민 총 생산과 국내 총 생산은 1년 동안 이런 말이에요. 1년 동안. 되셨습니까? 자,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유량 소득, 순영업소득, 유량. 순영업소득은 1년 동안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소득 이런 소리야. 이익, 수익, 유량.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중고주택 공급량, 저량. 지금 밖에 있는 것들. 지금 밖에 있는 주택들은 다 중고야. 그런데 무슨 건설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 아이파크에서 신규로 지금 분양하고 있대. 그게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신규주택. 그거는 뭐요? 유량. 지금 밖에 있는 것은 중고주택이죠. 그건 뭐요? 저량.
되셨습니까? 그렇지. 유량과 저량을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고 이제 좀 이어질 거야. 근데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은 매우 많이 하시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요. 끝날 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학습 목표를 가야 돼. 학습 목표. 오늘 학습 목표 가야 되잖아요. 학습 목표 달성했는가?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수업 끝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저는 뭘 배웠냐면 가장 먼저 제가 와서 여러분하고 후보지 이행지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앞에 시간에는 복습했고 후보지 이행지 개념, 후보지 이행지 있었는데 후보지 이행지 포인트는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였습니다. 근데 후보지는요, 감정평가상의 토지를 분류하면 택지지역, 그 다음에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나눴고 택지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눴습니다. 농지지역은요, 전답, 과수원, 전답, 과수 나누고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 용재림, 신탄림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고? 후보지라고 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고? 이행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지하고 근부지를 했습니다. 나지의 개념은 토지 위에 건물들, 정착물이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나지라고 했습니다. 근부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근부지라고 하고, 나지의 가격과 근부지 가격을 비교하는데 나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언제든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성이 높답니다. 팔릴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지라고 해요. 나지의 평가액과 근부지의 평가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나지의 평가액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부지는 건물이 있음으로써 토지 가격을 제약시켜요. 그걸 근부 감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히려 근부지의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가 강화돼 버리면 오히려 건물이 있는 토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근부 정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내요. 언제나 늘 항상 나지의 평가액이 근부지의 평가보다 더 높다. 5대 X다. X다. 그게 올해 시험 문제 1번 문제였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 됐습니다. 우리는 나지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으로 와서 부동산의 특성을 체계를 잡았는데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하고 똑같은데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 일반지하고 비교해서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고 토지가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특성, 자연적 특성, 물리적 특성 얘는 선천적이고 고정적이고 불변적이고 예외 있다 없다? 없다. 토지의 위치에 관한 특성으로서 부동성, 토지의 공급에 관한 특성으로서 부증성, 토지의 나이에 관한 특성으로서 용속성, 토지의 대체,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개별성, 그 다음에 다 붙어있다 인접성이었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 비싸다 고가성, 매매기간의 장기성, 얘는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인문적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성, 토지의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부동성이었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위치, 다른 말로 지리적 위치, 물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의 위치는 장소의 개념, 반대 개념은 상대적 위치, 이때 위치는 지위의 개념, 쓸모의 개념. 그런데 절대적 위치는 장소니까 해운대구 1번지 토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럼 절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불변적이다, 불변적이다, 고정되어 있다. 그걸 부동성이라고 하고 상대적 위치는 주변 토지를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따라서 늘 바뀐다. 상대적 위치가 가변적이다. 그걸 위치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동성이 나오면 포인트가 되는 말은 뭐야? 지역이다. 지역.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으로 되고 국지적 시장이 되고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되고 그러면 부동성 때문에 모든 게 지역별로 달라지고 부동산 경기 상태 달라지고 부동산 시장 상태 달라지고 부동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부 효과가 나왔습니다. 예부 효과는 주위에서 나에게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는 거 예부 효과라고 합니다. 예부 효과가 나오면 부동성하고 무슨 성? 인접성, 연결성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나쁜 영향을 줬다. 부예부 효과. 좋은 영향을 줬다.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가격은 떨어지는데 감정평가할 때 감가한다. 그것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따라서 경제적 감가, 부예부 효과, 예부 효과 이런 말 나오면 그러면 인접성 아니면 부동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성으로 갑니다. 부정성은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비생산성, 면적의 고정성. 토지의 공급은 두 가지가 있다.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물리적 공급 증가라고 하는데 물리적 공급 증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걸 부정성이라고 하고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더라. 그럼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뭐냐? 용도 전환이다. 그러면 용도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의 특성은 뭐다?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러면 용도적 공급의 사례를 말하십시오. 조성지, 매립지. 조성지, 매립지는 용도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정성이 예외다 아니다? 아니다. 부정성이 예외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정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비를 투입해서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토지 이용을 뭐한다? 집약화시킨다. 건물을 고층화시킨다. 입체화시킨다. 집약화의 반대는 조방화. 조방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성 때문에 또 기타 파생되는 현상은 부족 문제, 희소성의 근본 원인, 수요자 경쟁, 그러니까 직가고 현상,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이 매우 강해지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토지 공개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부정성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되셨습니까? 가지고 싶다, 소유욕, 지대 발생했다, 직가 발생했다. 영속성, 토지는 영원하다, 영속성.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내구성.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부동산 가격이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영익의 대가,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대료 두 개로 표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에서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해라. 장기적 고려를 만든다.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을 대두된다. 소모를 전제로 해서 재생산 이론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별성, 포인트, 글씨, 비대체성, 개별성 모두 다 다르다. 일무일가의 법칙을 배제시킨다. 그 다음에 표준지 선정을 곤란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요. 토지별로 가격, 수익을 개별화, 구체화시킨다. 그게 이제 개별성이었습니다. 인접성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도 다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체계를 잡았고, 부동산 특성의 체계를 잡았고, 수요 공급의 개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금방 했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량과 저량을 다음 시간에 제가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동그라미 쳐준 것만 유량과 저량을 여러분 구별해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수요의 개념,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유효 수요이다. 되셨습니까? 그렇지. 수시로 쪽지 시험 볼 거야. 쪽지 시험. 그러나 쪽지 시험에서 점수가 낮으면 저하고 뛰어내려볼 거예요, 밑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별로 공부하지 말고 이거 하시라고. 되셨죠?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